정보와 감동이 있는 TV 이웃 다정다감입니다. 긴 연휴를 보내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와서 또 한 주를 열심히 보내고 계실 텐데요. 오늘도 피로를 확 날려줄 알차고 재미있는 소식들로 알차게 준비해봤습니다. 그 첫 소식 오늘 백지원 리포터가 또 준비를 하셨죠? 네, 오늘 제가 준비한 소식은요. 변신에 거듭하는 예술입니다. 예술이라고 하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만큼 반전미 있는 예술이 또 있을까 싶네요. 궁금하시죠? 지금 바로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짜잔! 오늘은요, 바로 이 작품을 만든 공예 가문을 만나러 간다고 합니다. 제가 다정다감 리포터 5년차 해보니까 이건 딱 보면 자개공예죠. 아니에요? 자개가 아니면 종이? 가관이에요? 아, 이거 그냥 가서 여쭤보는 게 빠르겠네요. 얼른 가시죠. 아, 이거 자개 맞는 것 같은데? 누구냐, 넌? 공예의 정체를 밝히기 위해 공예 가분이 계신 곳으로 찾아가 봤습니다. 계세요. 아유, 반갑습니다, 선생님. 이 작품을 만드신 분이 혹시... 맞군요. 제가 들고 있던 작품이랑 비슷한 게 있더라고요. 안녕하세요. 맥강공의 명인 우윤숙입니다. 자개, 종이도 아닌 맥간공예의 모든 것 지금 소개합니다. 맥간공예 이름부터 생소한데요. 작품마다 오묘한 색깔과 멋스러운 모양으로 제각각 매력을 뽐내고 있습니다. 무엇으로 만들었을지 보면 볼수록 더 궁금해지더라고요. 재료가 자개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데 아니라고 하시더라고요. 네. 뭔가요, 재료가? 이름에서도 제목에서도 알 수 있지만 보시면 보리맥자를 써서 보리 줄기를 가지고 하는 맥강공예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게 바로 보리 줄기죠. 자, 요걸 가지고 만드시는 거예요. 보리줄기요? 네, 우리가 생각하는 이 보리의 줄기요. 평소에는 쳐다보지도 않던 보리줄기가 눈을 뗄 수 없을 만큼 멋진 작품으로 다시 태어났는데요. 우윤숙 씨가 만든 마법 같은 맥간공예 작품들 소개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와, 이 독수리의 기상 금방이라도 날아오를 것 같아요, 선생님. 그렇죠. 네. 요 독수리 작품 같은 경우에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작품 중에 하나인데요. 그 독수리가 이렇게 나쁜 것을 막아주는 벽사의 의미도 물론 가지고 있지만 독수리 같은 경우는 본인이 목표한 것이 있으면 그 하나만을 위해서 거기를 향해 쫓아가는 습성이 있기 때문에 제 꿈을 이루기 위해서 앞을 바라보는 마음으로 살고 싶다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독수리 작품을 해봤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정이 가는 작품 중에 하나죠. 요 잉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등용문을 상징하기 때문에 또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또 출세를 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그런 의미를 담아가지고 이렇게 또 등용문 작품을 한번 만들어봤어요. 이번에는 맥간공예 꽃이 활짝 피었습니다. 요즘은 또 해바라기를 걸어놓으면 집안이 또 이제 돈이 많이 들어온다고 많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바라기를 한번 준비를 해봤어요. 선생님, 근데 제가 자세히 보니까 요 해바라기 씨 안에서도 방향이 결이 이쪽인 게 있고 또 얘네는 이쪽으로 가고 그러네요. 이렇게 평면적인 작품이지만 그 작품의 입체감을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조각에 보리대를 붙이는 방향이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오, 아니 말씀을 듣고 나서 보니까 진짜 이 입체감이 가만 있어봐. 이렇게 보면 어? 달리 보이고 또 이쪽에서 보면 또 다른 느낌이 나죠. 그러니까요. 아니 제가 여기서 보면은 이쪽이 밝은색인데 또 네. 이렇게 움직이다 보면은 네네. 또 이쪽이 밝은색이에요. 네네. 우와. 그래서 이렇게 보는 각도에 따라서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맥간공예를 우리는 빛과 결의 예술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빛과 결의 예술, 이게 바로 맥간공예의 가장 큰 매력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보리대의 은은한 자연색을 그대로 살려서 빛의 방향에 따라 반사되는 색도 다르고요. 또 보리대의 결이 그대로 담겨서 입체감이 살아납니다.
제가 맥간공예를 처음 접하게 된 거는 91년도에 수원에서 맥간공예 전시회를 제가 보게 되었는데요. 맥간공예 전시를 보고 너무 멋있는 거예요. 저도 처음엔 자개인 줄 알았는데 보니까 보리줄기를 가지고 만든 공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처음 맥간공예를 보고 너무 좋아서 저희 선생님한테 이렇게 배우고 싶어서 찾아가게 됐죠. 우윤숙 씨는 보리떼가 주는 대반전 그리고 자연 친화적인 공예라는 점에 이끌려 맥간공예를 시작하게 됐는데요. 그 매력에 푹 빠져서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본격적으로 맥간공예의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30년 가까이 되는 세월 동안 맥간공예의 명맥을 이어오던 그녀는 다수의 공모전, 초대전에서 출품과 입상으로 그 실력을 인정받고 있고요. 2019년에는 천안시에서 지정한 천안 전통명인으로 선정됐습니다. 선생님, 네. 이거는 그림을 그리시는 건가? 지금은 어떤 거 하시는 거예요? 요거는 이제 새로운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도안 작업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저희 맥간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도안을 다 그려야 되거든요. 선생님, 저도 오늘 맥간공예 좀 해볼 수 있을까 해서 온 건데. 그래요? 네. 처음부터 요거는 하긴 어려우니까요. 그러면 제가 처음부터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기본 방법부터 알려드릴게요. 맥간공예를 하려면 그 재료인 보리떼부터 준비해야겠죠. 그런데 아무리 봐도 도대체 어떻게 이런 보리떼가 작품에서 그렇게 반짝반짝 광을 날까요? 이제 마법을 보여드릴 거예요. 오. 자, 요 동그란 보리떼를 가지고 보리떼 끝에서 이렇게 세워가지고 쭉 밀어주세요. 요거를 이제 펴줄 거예요. 펴줄 때는 별다른 도구는 필요치 않아요. 이렇게 카타칼 가지고 밀어주시면 되는데요. 바깥쪽으로 이렇게 살살 문질러 주세요. 뻣뻣한 보리떼가 아주 부드럽게 변한답니다. 우와, 이거 좀 보세요. 지금 제가 만든 건데 이렇게 동그랗게 말려 있고 광택이 없었던 보리떼가 이렇게 반짝반짝 광이 나는 보리로 쫙 잘 펴졌습니다. 자, 우리 보리떼를 이렇게 다 폈잖아요. 이제 작품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제 이중에서 제가 미션을 드릴게요. 한번 골라보시겠어요? 이것들이 다 뭐죠? 설계도 같기도 하고. 이거는 우리 맥간 작품을 위한 도안인데요. 네. 그래서 우리가 골라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죠. 몰래카메라 아니죠 이거? 다 어려워 보이는데. 그래도 그나마 이게 좀 흰 공간이 많으니까 네네. 저는 이걸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주 좋은 선택이에요. 이 도안은 우와. 우리가 소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소를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사람들이 보리떼를 어떻게 붙여요? 라고 되게 궁금해 하시는데 이걸 우리 양면 테이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앞쪽에는 도안을 풀칠을 해서 붙여주시고 뒷면에는 우리가 아까 폈던 보리떼 있죠? 보리떼를 이 화살표 방향에 맞추어서 연결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리떼 스티커를 만든다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맞습니다. 접착면에 보리떼를 붙인 다음 도안에 따라서 올려주는데요. 와, 이게 인내와 끈기를 요하는 가장 고난이도 작업이었습니다. 선생님, 네. 너무 얇고요. 네. 너무 많고요. 너무 작고요. 눈 아파요. 처음에는 낯설어서 다 힘들게 느껴지지만 친해지면 아주 금방금방 할 수 있는 작업이에요. 근데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되게 정말 장인 같으세요. 너무 멋져요. 근데 이거 다 네. 자르고 나면 또 이게 끝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 지금 요거 조각을 자르고 있는데 이제 조각을 오리면 우리가 여기 아까 본떠놓은 모판에다가 번호 순서대로 붙여서 이제 칠을 해야죠. 하루에 한 번씩 7번을 올리니까 이제 일주일 후에 우리가 이 작품을 만나볼 수가 있는 거죠. 이제 도면을 따라서 오려낸 조각을 하나하나 붙이는 작업입니다. 이 작업도 만만치가 않겠는데요. 네, 정말 하나하나 삐뚤어지지 않게 심혈을 기울여서 붙여야 되더라고요. 하지만 힘들다고 여기서 멈출 순 없습니다. 집념의 백지원, 명희님의 도움을 받아서 끝까지 완성했다고요. 드디어 와서
야, 여러분 이거 좀 보십시오. 2021년 황금소가 왔습니다. 이게 처음이다 보니까 요령이 아직 없어서 눈도 네. 조금 아프고 목도 뻐근하긴 한데 네. 진짜 하는 동안에는 아무 생각이 안 들더라고요. 그쵸. 잡념이 싹 사라지고 네. 오로지 그저 여기에만 집중을 하게 되더군요. 네네네. 처음 왔는데 너무 힘들었죠. 네, 많이 힘들었을 텐데 너무 깔끔하게 잘해주셨고요. 그나마 조각이 많이 어려운 게 아니어서 그나마 오늘 잘 완성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너무 잘했어요. 이제 그나마는 빼주세요. 여러분도 2021년 투소의 기운 물 받으세요. 여기에 오칠까지 더해지면 이렇게 멋진 완성품이 된답니다. 보리대의 빛깔까지 더해져서 소의 기운이 뿜어져 나오는 것 같아요. 거울아 거울아 세상에서 누가 제일 예쁘니? 뭐라고? 내가 아니라고? 세상에서 제일 예쁜 건 맥간 공예품이라고? 에이, 네 말이 맞다 얘. 너무 앙증맞고 귀엽고 여기도 예쁜 물건들이 굉장히 많네요. 네, 많이 있죠. 맥강공의 소품들인데요. 요거 같은 경우는 찻상이에요. 이렇게 다과상으로도 쓸 수 있게 만들어 놓은 찻상인 거고요. 이제 이런 거는 이제 귀여운 액세서리나 이렇게 명함 케이스로 쓰실 수 있게 만들어 놓은 작품들이고요. 이제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저희 그 맥간공에 이렇게 칠하는 작품도 있지만 보리 줄기 자체를 칠을 하지 않고 이제 비닐 코팅을 해서 그냥 그 자리에서 바로 만들어서 완성하실 수 있게 만들어 놓은 맥간 시트 작품입니다. 누구나 쉽게 맥간공예에 도전해 볼 수 있겠죠? 저는 맥간공의 매력이 편안함, 자연스러운 고급스러움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자연의 색감 그대로를 가지고 작품을 표현을 했을 때 나타나는 그 고급스러움이 너무너무 좋고요. 빛과 결의 예술이어서 조명을 받았을 때 보이는 각도에 따라서 느껴지는 그 입체감이 저는 맥간공예의 매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자연을 닮은 예술을 생활용품에 담아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 매력을 알리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맥간공예 작품을 보시면 전통적이라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앞으로는 조금 더 현대적인 느낌을 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도안을 해보고 싶고 또 거기에 작품을 만들어서 국내뿐만이 아니라 해외에도 맥간공예를 많이 알려서 많은 분들에게 맥간공예의 좋은 점과 우수성을 많이 알리고 싶은 게 제 소망입니다. 오늘 은은하면서도 화려한 금빛의 마법으로 무한한 예술의 세계를 느껴봤는데요. 자연을 닮은 빛과 결의 예술, 맥간공예가 더욱 많은 분들에게 사랑받기를 바랍니다. 네, 이 보리대의 화려하고도 놀라운 변신 잘 봤습니다. 이 보리대 하면 정말 우리가 소박한 재료로 생각하기 쉬운데 이 소박한 재료에서 생각지도 못한 화려한 작품이 나와서 정말 이 작품을 감상하는 게 배가 됐던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 자연에서 얻은 재료인 보리대를 하나하나 가공하는 것부터 또 조각마다 결의 방향을 달리하는 것까지 정말 손이 많이 가고 또 그만큼 정성이 들어가는 만큼 세상에서 하나뿐인 작품이 만들어지는 것이 바로 맥간공예입니다. 빛과 결의 예술인 맥간공예 앞으로도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릴게요. 네, 맥간공예 소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몸을 지키는 의학 상식 시간인데요. 오늘은 속이 타는 통증을 느끼는 역류성 식도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가톨릭대학교 대전성모병원 유한모 위장관 외과 전문의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역류성 식도염. 사실 이게 그리 낯설지만은 않은 그런 질환인데요. 우리 주변에서 이 역류성 식도염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을 좀 많이 뵌 것 같아요. 근데 이 설 연휴가 끝나고 나면은요, 이 역류성 식도염으로 병원을 찾으시는 분들이 많다고 하는데 실제로 정말 그렇습니까? 네, 보통 큰 명절인 추석이나 설 이후에 기름진 음식을 많이 드시고
증상이 심해져서 병원을 찾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네. 그리고 명절 때 스트레스 받으시는 분들 네. 있죠. 이 스트레스도 위와 장의 운동에 영향을 주게 돼서 네. 이 역류 증상을 좀 심하게 만들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근데 이 설 전후, 그러니까 명절 전후뿐만 아니라 이 역류성 식도염은 한국인들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위장 질환 중에 1위로 꼽힐 만큼 정말 많이 발생하는 질환이라면서요. 네. 역류성 식도염의 발병률은 전 세계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고요. 네. 저희 나라를 포함한 아시아권 국가에서도 그 발병률이 굉장히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 저희 40개 병원의 그 건강검진 센터에서 시행한 연구 결과가 있는데요. 네. 그 연구 결과에 따르면 역류성 식도염의 유병률이 12%라고 꽤 높은 확률인데요. 네. 이거를 이제 바꿔 말하면 이 병원에 찾아오는 혹은 뭐 특별한 증상이 없어서 그렇게 지내시는 분들 중에서도 한 10분의 1 이상이 네. 이런 역류성 식도염의 증상을 갖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네. 그런데 저도 아직 좀 젊은 나이대라고 볼 수 있는데 제 주변의 친구들도 역류성 식도염 때문에 병원 다녀왔다 이런 친구들이 있거든요. 근데 정확히 이 역류성 식도염이라는 게 어떤 질병인가요? 네, 역류성 식도염은요, 위랑 식도 사이에는 괄약근, 그러니까 압력이 좀 높은 지점이 존재를 합니다. 이게 원래 위 내용물을 식도로 역류할 수 없게 이렇게 막아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네. 이 나이가 들면서 이 괄약근에 이 압력이 좀 이완될 수 있고요. 또 이걸 네. 악화시키는 어떤 요인들에 의해서 이 압력이 줄어들게 되면 네. 위 내용물, 이 식도로 역류하게 되고 또 이 위 내용물에 포함된 위산이 네. 식도에 염증을 일으켜서 증상을 일으키는 그런 질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쉽게 말해서 식도를 통해서 우리 음식이 이렇게 내려가야 되는데 내려가지 않고 이게 반대로 역주행하면서 이 위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올라오면서 우리 식도에 염증이 발생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렇다면은 음식이 이렇게 내려가지 않고 이 역류하는 이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유를 한 3가지 정도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위 내용물이 증가해서 생기는 그런 증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음식을 좀 급하게 먹거나 네. 혹은 위산 분비가 과다하게 되면 위가 빨리 부풀게 되잖아요. 네. 그러면 위 다음에 있는 십이장으로 음식물이 천천히 내려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오히려 식도 쪽으로 역류를 할 수가 있고요. 그렇군요. 또 하나 저희가 눕거나 혹은 구부린 자세를 취하게 되면 음식물들이 아래쪽으로 내려가지 못하고 네. 위에 천정, 위에 이 위쪽에 많이 존재를 하게 돼서 식도로 역류가 조금 더 네. 자주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 좀 부끄러운 말씀이지만 저는 먹고 바로 눕는 습관이 있거든요. 네. 이게 역류성 식도염이 일어나기 굉장히 좋은 조건이었네요. 네. 네, 그렇죠. 이건 좀 안 좋은 습관이시고요. 역류를 막아주는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중력이 있는데요. 중력은 이렇게 아래로 그렇죠. 작용을 하게 되죠. 네. 우리가 음식을 먹고 보통 앉거나 서 있게 되면 음식물이 아래쪽으로 내려갈 수 있게 중력이 도와주는데요. 네. 음식을 먹고 바로 누우면 이런 중력의 영향을 받지 못해서 역류가 더 자주 일어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좀 꽉 끼는 옷을 입어도 이 역류성 식도염에 걸릴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꽉 끼는 옷들을 좀 많이 입어서 좀 걱정스러운데 맞습니까? 네, 이게 이제 역류를 일으키는 또 하나의 원인인데요. 위에 압력이 증가하고 결국엔 꽉 끼는 옷을 입으면 복압이 증가할 수 있잖아요. 이 압력이 네. 위로 전달돼서 이런 역류를 자주 일으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이제 원인으로는 비만이나 임신 그리고 어떤 병에 의해서 복수, 배에 이제 네. 물이 차는 건데요. 그런 증상들을 이제 갖고 계신 분들은 이런 위식도 역류성 식도염을 자주 겪게 될 수 있는 거죠. 네. 그러면 또 다른 원인도 있을까요? 네. 위식도 괄약근의 압력이 감소하는 경우인데요. 이거는 이제 사람이 나이가 먹으면서 네. 감소할 수 있는 첫 번째 원인이 있고요. 주로 커피나 네. 홍차 그리고 카페인이 든 그런 초콜릿, 박하 같은 음식들도 이 식도 괄약근의 압력을 낮추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음주나 기름진 음식, 흡연도 여기 악영향을 끼치니까 이런 것도 원인이라고 생각하시고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니 커피나 기름진 음식 뭐 이런 것들 음주 이런 현대인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 아닌가요, 지원 씨? 지원 씨도 기름진 음식 좋아한다고 했었잖아요. 그 기억하세요 아직? 네. 그 기름진 음식은요 또 이렇게 네. 탄산음료 같은 거랑 먹어야 이렇게 꿀떡꿀떡 그렇죠. 내려가는 건데 네. 어쩜 좋을까요? 아우, 지금부터 지원 씨뿐만 아니라 저도 커피를 참 좋아하는데요. 그런 습관들을 고치는 걸로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흔하다고 우리가 이렇게 방치하기보다는요. 생활 습관 그리고 주위에서 고려해야 할 점들을 좀 잘 알아보는 것도 중요할 것 같은데 이렇게 방치했다가 큰 병으로도
이어질 수 있을까요, 교수님? 네, 보통 역류가 한번 발생되면 계속 지속이 되는 경우가 많고요. 만성 질환으로 생각해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역류가 계속 지속이 될 경우에는 염증이 반복이 되면서 출혈이나 궤양을 일으키는 경우가 있고요. 네. 또 반복되는 염증은 식도가 좁아지는 식도 협착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협착이 발생하게 되면 음식을 삼키기가 곤란하게 되겠죠. 네. 그래서 심한 경우에는 이 내시경을 통한 식도 확장술을 하거나요. 혹은 심할 경우는 수술을 고려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또 하나는 이 염증이 반복되다 보면 발의 식도라 그래서 식도 세포의 변형이 일어나는 그런 병이 올 수 있는데요. 네. 이 발의 식도가 오래 이제 지속이 되면 확률이 높지는 않지만 네. 식도암이나 위식도 경계 부위의 암으로 진행될 수 있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야, 우리가 보통 역류성 식도염 하면은 식습관을 고치거나 아니면 약을 먹어서 이렇게 일시적으로 좀 효과를 볼 수 있으니까 가볍게 생각했었는데 그냥 방치하면 절대로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사실 저도 커피를 좋아하다 보니까 건강검진에서 역류성 식도염이 나온 적이 있었어요. 예. 그래서 저도 좀 걱정이 되긴 하는데 어떤 증상이 나타날 때 혹시 내가 역류성 식도염이 아닐까? 이렇게 자가 진단을 좀 해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가장 대표적인 증상은 가슴 쓰림 네. 그리고 역류 증상인데요. 가슴 쓰림이라고 하는 거는 저희가 이제 이 명치 끝에서부터 뭐 고춧가루를 뿌린 것처럼 네. 아니면은 이 불타오르는 것 같은 화끈거림을 느끼는 경우를 대표적으로 얘기를 하고요. 네. 그다음에 역류 증상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쓴물이나 신물이 이렇게 목구멍으로 올라오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 증상들이 있을 때는 역류성 식도염을 의심해 보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조금 드문 증상이긴 하지만 네. 잦은 기침이나 네. 혹은 천식 네. 그리고 목에 이물감 같은 것들을 네. 많이 느끼시는 경우에도 역류성 식도염을 의심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내가 가지고 있는 식습관이나 생활 그리고 이런 증상들이 복합적으로 어느 정도 나와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역류성 식도염을 한번 의심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자, 그렇다면은 이 치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치료는 약물 치료랑 수술 치료가 있을 수 있는데요. 네. 이 약물 치료는 우선 위산 분비 억제제를 하루에 한 번 2달간 복용하는 것으로 치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역류하는 내용물 중에 산을 이렇게 줄여주는 그런 방법으로 식도의 염증을 조절할 수 있는데요. 네. 이것 때문에 이제 증상을 좀 좋게 만들고 네. 이 염증 자체를 줄임으로써 역류성 식도염의 어떤 병의 경과를 조절할 수 있는 네.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네. 대신 이 약을 끊거나 줄이게 되면 결국 역류는 계속 일어나고 있는 상태거든요. 네. 그래서 이 염증 자체가 다시 심해질 수 있고요. 이것 때문에 이 약을 장기간 복용하거나 약을 줄일 수 없는 경우에는 수술적인 치료도 저희가 고려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네. 이 수술 치료는 저희가 항역류 수술이라고 하는데요. 이미 이제 괄약근이 이완이 되고 느슨해졌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 느슨해진 괄약근을 이 위 조직으로 감싸서 식도의 압력을 다시 증가시키는 네. 그런 목적으로 저희가 수술을 하게 되고요. 네. 실제로 역류를 막아줄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증상을 조절하고 치료를 성공시키기에는 유리한 그런 치료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항역류 수술은 주로 이제 서구권에서는 많이 시행이 되어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이 미국 같은 경우에는 한 해에 한 4만 건 정도 네. 시행이 되는 수술이고 네. 주로 복강경이라는 이제 수술 방법을 이용하기 때문에 네. 수술의 합병증이나 부작용이요. 네, 부작용이 네. 좀 적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 친구들도 이렇게 역류성 식도염에 걸렸다 해서 주변에 좀 흔한 질병이다 보니까 수술을 한다 이런 생각까지는 제가 안 해봤거든요. 근데 네. 이렇게 그림 자료까지 네. 해서 보니까 너무너무 무서운데 혹시 아까 말씀하셨던 위산 분비 억제제라든지 그런 약물을 통해 예방을 한다거나 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네, 안타깝게도 이 역류는 한번 나고 나서는 이제 다시 저절로 자연적으로 좋아지긴 힘들고요. 네. 위산 분비 억제제는 산을 분비하는 것을 막아줄 뿐이기 때문에 염증을 조절할 수 있지만 약을 끊거나 네. 줄이게 되면 증상이 다시 심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따라서 병은 만성 경과를 계속
될 수 있고요. 따라서 이런 역류를 근본적으로 치료하기 위해서는 항역류 수술을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네. 이 역류성 식도염의 증상이 발생을 했다면 먼저 병원을 찾아가서 정확한 진단을 받아보시고요. 이렇게 전문가의 소견을 받으셔서 수술을 하시든지 아니면 약물적인 치료를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무엇보다도 이런 질병이 발생하지 않는 게 가장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교수님? 미리미리 좀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첫 번째로 과식을 피하고 야식을 멈추시는 게 좋습니다. 너무 어렵네요. 네, 쉽지 않겠죠. 네. 저도 잘 조절 못 하는데요. 두 번째는 식사는 천천히 하시고요. 식사 후에 바로 눕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네. 적어도 식사하시고 나서 한 3시간 이후에 주무실 그런 계획을 세우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복압이 증가되지 않도록 몸에 꽉 끼는 옷을 입지 마시고요. 혹시 비만인 경우에는 체중을 조절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그리고 일상생활 중에서는 몸을 숙이는 행동을 되도록이면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그리고 취침 시에는 침대 상체 부분을 한 10에서 15cm 정도 올려서 네. 주무시는 것이 증상을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께 또 한 말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역류성 식도염은 되게 만성적인 질병입니다. 한번 발생하면 증상은 계속 오래 지속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증상이 발생했을 때 그리고 의심될 때 빨리 병원에 오시면 병이 네. 이제 많이 진행되면 그만큼 치료하는데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들게 되거든요. 그래서 병원을 조금 증상이 의심될 때 빨리 방문을 하셔서 의사랑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내 몸을 지키는 의학상식, 역류성 식도염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렇게 알려주신 것처럼 예방법과 그리고 올바른 생활 습관으로 역류성 식도염 미리 예방하시고 그리고 또 증상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TV이유 다정다감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또 내일 이 시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편안한 저녁 시간 보내세요. 고맙습니다.